네, 반갑습니다. 자, 8월 9일,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오후 5시 3분이고요. 자, 어제 그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틀 만에 제가 다시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나서 올려드리게 됐고요. 8월 달까지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본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8월 달 이후에는 조금 더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약속만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거는 우선 뭐 제가 조금 시간적 여유도 좀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글쎄요, 뭐 그냥 오늘은 뭐 그냥 이런저런 뭐 대화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제가 올해 3월 이후에 좀 자주 올리지는 못하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만은 그하고는 상관이 없이 또 항상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좀 여건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어떤 시장 사항들이나 제가 가진 어떤 자그마한 지식들이라도 같이 좀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중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같이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메모장을 올려놨는데요. 자, 지금이 여러분 대세 상승장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상승장이나 또는 대세 상승장인데 우상향 추세입니다. 여전히 그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런 대세 상승장이나 또는 상승장을 여러분이 맞이했을 때 1년에 뭐 이런 경우 지금은 워낙 큰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보통 예전에는 박스급 매매를 할 때는 1년에 한 3번 정도는 이렇게 상승장이 나오고 또 3번 정도는 하락장이 나오고 했는데 이번 상승장은 뭐 1년에 3번 상승장 그런 상승장이 아닌 큰 상승장이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1500포인트 살짝 깨면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큰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승장을 글쎄요, 제 생각에는 거의 한 5년 또는 10년에 한번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상승장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상승이 끝나지는 않았고요. 자, 이런 대세 상승장을 우리가 초반부에는 이게 대세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뭐 초반부에는 뭐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해서 먹고 빠지고 하는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뭐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이 반환점이 임박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라는 이제 그걸 빨리 캐치하시는 분이 주식을 좀 잘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초입 부분에서 내가 잡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큰 상승장을 지금은 이제 웬만하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큰 상승장이라는 걸 아는데 이런 대세 상승장이나 또는 상승장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상승장이라서 맨날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 눌림목쯤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런 상승장일 때는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주군을 잘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승장이 뭐 지금은 큰 상승장이지만 좀 적은 상승장에서도 항상 주도 섹터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승을 이끄는 주도 섹터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진입하지 못했더라도 반환점이 임박했을 때는 그때라도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또 반환점을 또 제대로 묶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주도 섹터, 주도 테마주군을 잘 찾아내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때. 근데 이거를 너무 자기가 어떤 그런 거에 빠져 있어 가지고 그걸 알면서도 또는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트를 보니까 이게 많이 벌어져서 부담스러워서 진입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경우도 눈팅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렵게 종목을 막 연구를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도 자꾸 너무 어렵게 종목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너무 어렵게 종목 선택을 하지 마시고 이런 상승장에서는요. 그냥 주도 섹터라고 언론이나 웬만한 곳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섹터 주군이 어떤 것들인지를. 그러면 그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도 나올 거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또 이저 상승폭이 큰 종목이 있고 좀 덜한 종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추려내셔 가지고 그런 섹터 내에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주식이 지수가 빠질 때 좀 같이 눌림목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지수는 끝없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을 안 올라가면 미쳐버리거든요. 그때는 자꾸 마음이 심리적으로 쫓기다 보면 급등주 따라가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뒤늦게 또 많이 오른쪽으로 따라갔다 또 눌러지면 또 못 팔고 손절하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지금은 많이 이제 7분 능선까지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뭐 상당히 많이 올라온 지점이지만 좀 더 길게 본다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 저기 작년에도 그렇고 올 초까지 여러분께 항상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제가 여러분께 항상 기억나시죠?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요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고 이 박스권은 앞으로 한 15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5년간 잠깐 영어가 나오네요. 물론 뭐 제가 뭐 15년이라 정해서 깍 15년이 된 건 아니겠지만 이게 20년이 될 수도 있고 13년이 될 수 있고 18년이 될 수도 있는 대략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코스피는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박스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당분간은 10몇 년간은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는 2350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요. 요 박스권을 본다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지금 현재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이번 상승장은 일단 26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구간에서 아마 상승 구간이 한 번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2000과 3000의 한 중간 정도 살짝 위에서 이제 한번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 여기서 만들어진다면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 한번 받겠지만 어쨌든 좀 더 길게 본다면 결국에는 요 2600도 다음에는 돌파를 해서 3000포인트까지 우리가 구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살아생전에는 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나이가 있으신 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주식이라는 것은 그냥 뭐 우상향 추세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죠. 오르는 과정 내에서도 5일선이나 11선을 꾸준히 타고 가면서도 그 나름대로는 또 옆으로 세우면서 11선 올 때까지 맞이하고 기다린다든지 21선 올 때까지 맞이하면서 기다린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그 눌림목 과정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눌림목 과정에서 라도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군들을 여러분께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주식 뭐 너무 단타에 매몰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내가 단타를 치더라도 좀 잘못 쳤더라도 LA 모르겠다 버티면 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손해는 안 본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제가 경험적으로는요. 우선은 상승장이다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주군을 공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심리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또는 이 주도 섹터가 좀 과하게 상승하는 경우 선발 주자들이 이격이 많이 특히 제가 이격을 많이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주도 섹터가 강한 상승으로 이격이 벌어져 있어서 부담될 때가 있죠. 내가 진입하기에는 너무 이 배란 높은 지리까지 올라보다 보니까 그냥 수직 급락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에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진입하기 힘듭니다. 그때는요. 막 그냥 눈팅만 하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그 주도 섹터 내에서도 미처 오르지 못한 후발 주자들이 있습니다. 좀 덜 오른 종목들, 좀 이격이 덜 벌어진 종목들, 그런 후발 주자들을 여러분께서 발굴해 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대세 상승장이나 이 상승장이 처음에 초반부에는 이런 후발주자들을 혼용할 필요가 없고, 하지만 어느 정도 반환점이 돌아서서 이제 다시 뭐 50%, 30%, 60% 정도 반환점까지 올라왔다면 그때는 후발주자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리드 5G 중에서도 솔리드를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솔리드가 후발주자라고 봤기 때문에 5G 중에서도, 그래서 이 솔리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제가 코스모 신소재는 다른 전기차, 뭐 핵심 주도 섹터하고 LNF라든지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많죠.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자, 그런 주도주군이 좀 부담스러우면 그다음 내가 잘 아는 코스모 신소재, 그죠? 그렇게 해서 따라가시면 되고요. 어쨌든 후발주자를 좀 눈여겨보라는 의미를 좀 드리고, 이 시점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봅시다. 이걸 좀 지울게요. 다음 주가 이제 문제인데, 다음 주가요. 당장은 다음 주가 문제인데, 다음 주에 만약에 월요일 날 지수가 조정이 없이 만약에 237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만약에 상승을 하면, 그때는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요, 한번 잘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자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2370까지 미쳐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좀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두 가지 시나리오니까. 그럴 경우에는 코스피가 2300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습니다. 또는 2310이나 20 정도까지 2300에서 2310, 20까지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다시 현금 보유자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2370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현재 2350이니까 월요일날 주 초반이나 주 중반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 올릴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어제 그제 영상에는 2300에서 2400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2300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2350이면은 2300에서 2400 600포인트 중간에 한 절반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자, 이제 절반 가까이 올라왔고, 잠깐 절반에서 오버슈팅 잠깐 해서 2370이나 75까지 갔다가 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절반까지 왔으니까 다시 2300을 한번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2300, 2400 초반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올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2300이나 2300 초반 안 오겠죠. 그죠? 그때는 뭐 2350을 돌파해서 2370, 80, 90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2330이나 40, 50이 이제는 지지선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단기 투자자만 해당이 되고요. 그런 단기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상승장에서는 홀딩이 최고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상승장에서 매매하는 방법은 첫 번째, 주도주군 섹터 또는 주도 테마주군에 편승하자.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초반부에. 두 번째는 그런 주도주군 섹터를 내가 놓쳤으면 이익이 많이 벌어져서 부담스러울 때는 후발주자를 눈여겨보자. 후발주자. 자, 상승장에서 우리가 얘기한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자, 그런 후발주를 공략을 하더라도 단기 매매를 너무 자주, 물론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얼마에서 팔고 얼마에서 사고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만은, 그 어느 지점까지 맥점까지 상승한 이후에 그 종목이 바로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저점까지 한 방에 바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거든요. 허물허물 오르내리를 하다가 갑자기 확 빠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일주일이든 2주일 동안 그동안에 내가 가만히 그 종목만 보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 또 다른 종목 막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서 버는 돈 거기서 까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기 매매가 정말,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은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하기 힘듭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도 아니고서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이까지 빠질 수는 있겠다. 그러면 비중만 살짝 맞춰보세요. 뭐 100% 가지고 있으면 뭐 30%만 현금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근데 사람이 심리가 또 30% 에이 다 팔아버리게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또. 그런 마인드를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끼셔야 되고, 또 그 느낌을 다음에는 절대 이걸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원칙들을 자꾸 마음속에 다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져지다 보면 내공이 이제는 점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이거를 다음에 그렇게 하고 막 해야지 그렇게 정도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세 번째는 상승장일 때는 웬만하면 그냥 끌고 가자. 크게 뭐 단기 투자 매매를 하지 말고 끌고 가자. 그게 목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심심하다. 좀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 좀 팔아야겠다. 이건 도저히 내가 못 들어오겠다 싶은 생각이 드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로만 잘라주시면서 비중 조절하시는 것도 되지 않을까.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 이론적으로 물론 나중에는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매매하시는 습관보다는 마음 편안하게 주식 투자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주식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식도 결국은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마인드 싸움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정말 자기만의 방식이 있지 않은 분을 빼고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 나름대로 고수의 영역이 가려고 그러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요.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많은 학습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학습비를 지출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퇴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사게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또는 뭐 제가 이런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 그때 한번 잘라주시라 그러면 그 말이 공감이 가신다면 그 지점에서 뭐 비중 조절을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 코스피는 다시 2400에서 2300 박스권입니다. 요거 감안하시고요. 2400에서 2300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300을 돌파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350까지 올라왔지만 2350에서 다시 한번 2300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2370이나 75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시 한번 2300 근처를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당분간은 박스권 매매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만약 2300 찍었다 저점을 그러면 다음번에 2300까지 안 오고 뭐 2320이나 30까지 또 한번 또 눌러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현금 보유자는 다음 주에 만약에 눌러지게 되면 조금씩 분할해서 물량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싶은 종목들요. 그다음에 코덱스 인버스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이 시점에서는. 자, 지난주에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저점, 이 금요일날 저점을 살짝 깬 뒤에 바로 곧바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월요일날 아침에 코스피가 잠깐 일시적으로 장중에 살짝 플러스가 됐다가 바로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를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이 5,500원 정도 오면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5,500원 인버스 코덱스 그죠. 이 5,500원 구간까지 왔죠. 그죠. 왔는데 힘이 약하죠. 5,500원 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5,500원 장중에 살짝 깼죠. 그죠. 하지만 이 5,500원 단위는 바로 깨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금요일날 저점을 살짝 이탈할지는 몰라도 살짝 바로 다시 조금 반등을 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등의 크기는 뭐 10% 정도 상승한다 그 정도까지 현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버스를 또 사서 뭐 2, 3%, 3, 4%더 먹고 싶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맞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현금 들고 계시다가 종목이 눌러지면 예상대로 인버스가 5,500원을 살짝 이틀에다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 그때는 종목들이 좀 눌리진 종목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차라리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좀 더 길게 보면 그게 더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코덱스 인버스 5,500원 살짝 이탈했을 때 금요일날 저점 다시 곧바로 반등하는지 한번 보시죠. 만약에 반등이 안 된다면 좋겠죠. 그러면 뭐 지수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니까요. 근데 반등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입니다. 자, 인버스가 만약에 다시 반등이 들어오면
그 며칠 동안 일주일이 될지 뭐 5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며칠 동안은 네,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 네, 저점 매수 물량을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코스피가요 2270이나 2280포인트 요 지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추세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조심하자입니다. 지금 현재 2350이니까 저는 많이 빠져봤자 2300포인트 근처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뭐그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주도 섹터 여러분 아시죠? 언택트 관련주 뭐 시즌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신풍제약 예전에 7,000원, 8,000원 했을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10만 원이 넘었죠, 신풍제약.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누군가가 매집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엄청나게 느꼈거든요. 그때 뭐 카톡 되시는 분한테 일부 어떤 분한테 제가 또 신풍제약을 소개를 따로 연락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 언택트 관련주들이 네, 지금 주도주죠 카카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는 언택트 관련주는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먼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만약에 어느 정도 고점이 다가오면 언택트 관련주가 먼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언택트 관련주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전기차 특히 배터리 관련 전기차주들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공략을 하신다면 이쪽 이제 섹터를 한번 여러분께 눈여겨보시고요. 주도주군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후발주를 잡으시든지 여러분께 잘 판단하신다. 저는 제가 잘 아는 종목 위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G 역시 솔리드죠. 여기는 코스모 신소재 섹터고 그죠. 여기는 5G 솔리드 후발주자. 5G도 여전히 주도 섹터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자 바이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바이오가 뜨고 있지만 글쎄요 언택트 관련주 다음에 바이오가 움직였기 때문에 언택트가 고점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는 바이오가 두 번째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물론 바이오마다 종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나 5G는 이 두 종목, 이 두 섹터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섹터보다는 조금 늦게 출발했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로 마시고요. 자,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제가 부담 없이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장을 안 해야겠죠. 차트 한번 다시 볼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여전합니다. 이 종목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50만 원까지는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50만 9천 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이 50만 원이라는 단위,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는 단위에서는 바로 한 방에 가기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기차 삼성 SDI 같은 전기차주는 또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그런 전기차주 얘기를 많이 하죠.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전기차주도 조금 좀 박스권 만들면서 다시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삼성 SDI 50만원 바로 돌파 못합니다. 50만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지금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120분봉을 열어놨는데 하나 둘셋 올랐죠. 좀 빠져야 됩니다. 요거 보조지표 너무 가열권 들어와 있죠. 조금 기다려 보시죠. 일단은요 어디까지 좀 조정을 받는지를 확인을 하고 10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50만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일단은요 물론 저는 지금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5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표까지 일단 올라왔거든요. 요 에너지, 이 행보했던 요 잠깐만요. 이제 요게 행보했던 요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를 여기서 이제 뚫고서 올라갔습니다. 요 자리죠. 여기 공략하면 되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요 자리 이제 공략하라 그랬지. 그런 종목들. 그러면서 한번 눌림목 주고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그죠? 자. 단기간에 갑자기 급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뭐 45만원까지 내려올지 그건 제가 좀 더 그때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해야 될 듯 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 종목은 뭐 40만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보이잖아요. 대략 한 40, 50, 한 45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보시죠. 일단은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45만원이 온다면
삼성 SDI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 50만 원을 바로 뚫고 가기는 어렵다. 한번 터치하고 다시 눌러주고 나서 다시 한번 더 50만 원 돌파하고 다시 한번 50만 원 살짝 했다. 그때는 저점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 50만 원을 다시 터치해 올라가면 그때는 50만 원이 다시 지지선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여전히 50만 원을 고점으로 해서 대략 좀 박스권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모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전기차주도 그렇게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차트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왔고요. 자, 주봉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요. 자, 주봉상으로 보시면 어디로 갔나? 여기서 1파 상승 들어왔죠. 조정받고 2파 조정, 3파 상승 들어왔죠. 4파 조정 들어왔고요. 지금은 5파 상승 구간입니다. 대략 18,5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대략적으로 18,500원 여기서 칸이 보이시죠? 그죠? 18,500원 정도가 좀 단기 고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18,500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6,300원이니까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있으니까 여기서 시세가 고점이 나왔다라 보기 힘들겠죠. 그러면 만약에 눌러진다면 우리가 공략해야 될 가격들이 대략 일봉상으로는요 14,700, 한 5,000원 정도가 되겠네. 일봉상으로는 그죠? 15,000원 정도. 한 5,000원 정도 많이 내려온다면 네. 지난번에 제가 눌림목자리 14,000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14,000원 지지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약에 시장이 조금 눌러진다면 15,000원 와준다면 웬 떡인가 하고 한번 잡아볼만 하죠. 15,000원 정도 오면. 근데 이거를 추격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14,000원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고 14,000원 중반대 왔다 갔다 이 자리 여러 번 했는데 어떤 분 문자 오셔가지고 16,000원에 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익 받고 고맙다 말씀하시는데 좀 14,000원 이때 말씀드릴 때 가감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정받고 눌려질 때 들어가는 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올라가는 거 따라가면 먹을 게 별로 괜히 불안해지죠. 자, 코스모 신소재는 15,000원은 뭐 지지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15,000원까지 밀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코스모 신소재도 우리가 눌러지면 또 물량을 확보해야 될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도 15,600원, 700원 정도 요 정도까지가 아마 조정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15,000원을 손절을 잡으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고점 라인 보이시죠? 이 연봉의 고점 라인 그죠? 이 고점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고점 라인의 시가 이 고점 라인의 시가하고 요 정도 대충 가격이 얼마냐면 요 기준선이 있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15,624원입니다. 요 정도 내려오면 여기 행보했던 캔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오면 추세는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깨면 안 되겠죠. 오히려 깨면 조금 부담스럽죠. 불안하죠. 요 자리 한번 내려오면 사볼만 하죠. 15,600원에서 700원 정도요. 그리고 좀 시장이 많이 눌러지면 15,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5,000원까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는 뭐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15,600원, 700원부터 조금씩 물량을 한번 진입해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으면 되니까 15,000원까지는요. 지금 현재로선 맥점이 15,600원 정도 요 자리 또는 15,576원 요 자리 15,600원 정도면은 한번 진입해 볼만 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물량을 조금씩 모아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솔리드요. 자, 솔리드는 어제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여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월요일날은 아침에 좀 시간 외에 좀 빠졌지만 빠졌다가도 다시 한번 또 월요일 한번 또 플러스를 잠깐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솔리드는 이번에 시세 다시 한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당분간에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쉬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보조지표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보조지표가 상당히 가파르게 한번 올라와 버렸거든 요 자리요. 여기 한번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 시세가요. 그래서 좀 눌러지게 되면 못 사신 분들은 내가 이 종목 여러 번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또 못 사셨다면 만약에 사고 싶으시다면 8,576원 이 자리는 깨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자리까지 저는 오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조정을 받더라도 이 자리까지 와주면 웬 뜬인가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근데 이 자리까지는 안 올 것 같고요. 대략 고점 얘기지 않습니까? 1,350원이니까 그 중간 지점이 얼마죠? 대략 한 9,500원 정도 되죠.
제가 보기엔 9,500원 아니면 9,300원 정도 뭐 이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9,300원에서 9,000원 정도 요 정도는 한번 조정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하는 파동이 나올 겁니다. 작은 소파동이 나오거든요. 그 소파동을 잘 계산하시면서 마지막 5파 지점에서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럴 때는 120분봉을 보셔야 되지만 짧게 30분봉을 보셔도 됩니다. 자, 30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파동호는 한번 음봉 맞고 다시 한번 양봉을 띄웠다가 끝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9,000원, 9,170원 요 자리까지도 저는 9,200원 정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은 진입하지 말고 이번에 진입하지 못하신 분은 네,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 봉상으로도 이미 네, 여기에 고점 리포 나왔습니다. 이게 좀 눌러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러져야 됩니다. 물론 잔파동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잔파동 여기서는 눌러졌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뻗어가기는 힘들다. 왜? 이 종목도 만원이라는 단위가 앞자리가 벌써 다르죠. 9천원짜리가 만원 되는 거 가정이기 때문에 한번 요번에 터치했죠. 또 눌러지고 나서 다시 한번 터치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정도 또는 4번째 정도에 가야만이 만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자, 이 종목은 1차적으로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이틀 전에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1차 목표 다음에 이미 이제 만원까지 목표가를 잡은 게 이미 나왔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2,000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는요. 12,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 자리가 또 가고 나면 또 한번 눌려지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최종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5,000원까지가 전 최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아직도 갈름이 좀 남아있긴 한데 요 자리에서 여러분 매수하셨으면 거의 더블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좀 아쉽죠.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 역시 솔리드 여전히 주도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주도 섹터 주고 내수도 후발주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5파 상승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 파동의 길이가 저는 15,000원 정도까지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단기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9,000원, 9,000 초반까지 밀리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면 이때 사신 분들은 수익이 예전에 많이 나 있는 상태니까요. 만약에 매도 시점이 나온다면 그때 뭐 15,000원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은 9,500원 이하에서만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9,500원보다는 저는 9,000원 근처나 9,000원 초반대 한 9,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한번 충분히 역시 이 종목도 분봉을 보시면서 이게 파동 고점이 나와서 하나 음봉 넣고 반등 주고 음봉 넣고 반등 주고 이렇게 파동을 계산하시면서 위치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리드까지 봤고요. 뭐 제가 항상 올리는 게 솔리드하고 코스모 신소재죠. 지금 현재 전기차 저 배터리 쪽은 지금 현재 주도 섹터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LNF요. 이 LNF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종목도 저는 여전히 네, 살아있다 봅니다. 이 종목도 뭐 41,000원 정도 와주면 웬 떡이냐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그 가격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LNF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눌러질 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옛날에 자주 말씀드린 종목이죠. 에코프로비엠 유심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역시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96,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요. 여전히 또 여기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모아왔죠. 이렇게 충분히 에너지를 모으고 자 여기서 바로 다시 뻗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뻗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또 한번 눌러질 거고죠.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입니다. 주봉 한번 볼까요? 역시 하나 둘 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요. 어쨌든 지금은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9%나 올렸거든요. 자,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2300포인트 코스피가 내려오면 그때 현금 가지신 분들은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 제가 말씀드린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안 특히 LNF 이 종목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이버지는 뭐 저는 솔리드 계속 보겠습니다. 다른 거 안 보고요. 역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우리 저 도진식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봐달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네. 자꾸 잊어먹었어. 대림건설. 예전에 이게 종목이 이름이 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때 이게 이름이 뭐였죠? 건설주였는데 그죠? 그때도 제가 이 종목 여러분께 참 자주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은 제가 정말 길게 보면 5만 원까지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이 5만 원까지는 보고 있어요. 이 파동이 하나, 둘, 계속 5만 원 정도, 4만 8천 원 정도, 5만 원 정도를 최종 목표가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호제였죠. 이름이 3호 맞습니다. 네네. 5만 원까지 길게 보면 그렇게 본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33,200원 지고 역시 대폭락을 했죠. 하다가 결국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요 직전 고점 라인 33,000원, 33,200원 요 자리에 지금 현재 걸리는 자리에 다시 왔죠. 이 자리에서는 진통이 예상이 좀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고점 또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만은요. 물론 코스피 지수가 받쳐줘야 되겠죠. 주봉상으로 보시면 하나, 둘, 셋. 자, 눌려졌죠. 자, 이런 눌려진 요런 자리 한번 사볼만 하지 않나요? 27,000 이번에 이 자리가 27,300원, 400원 정도 되는 자리 같은데 바로 요 자리 고점이거든요. 자, 이런 자리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되돌림 줄 때 요런 자리들 잡아볼만 하죠. 그죠? 27,500원 정도. 만약에 다시 한번 27,500원까지 와준다면 한번 사볼만 하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저는 한 3만 한 7, 8천 원, 3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지금 3만 2,400원 이번에 고점을 찍었지만 한 3만 한 7천 원 가까이는 한번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눌림 받은 지금 눌림 받고 있죠. 3만 2,400원 찍었다가 지금 벌써 2만 7천 8천까지 내려왔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잡을만 하죠. 그죠? 자, 3만 한 7, 8, 7천 원 정도, 6천 원, 7천 원 정도 한번 잘라주시고 다시 또 한번 눌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공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셔 보시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죠. 코스피가 완전히 끊길 때까지는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오히려 겁을 먹고 그냥 오히려 팔지 마시고요. 역사이클에 걸리면 오히려 이 좋은 장에서도 수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추격 매수해가지고 지금 먹을 거 없습니다. 왜? 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 다시 또 눌림목 구간 들어가는데 끝 따라가 버리게 되면 계속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좋은 장에.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하프론테크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도요. 자, 엄청나죠? 이런 종목들. 자, 이제는 이런 종목 따라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이 종목도 5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7,000에서 5만원 터치하고 나면 이 5만원을 바로 뚫고 가기가 힘들다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 SDI다가 50만원 돌파하다 밀리듯이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 SDI를 50만원 정도 목표가를 잡았었는데 이제 거기에 도달할 때 그거는 제가 요번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전에 폭락하기 전에 말씀드린 목표가였기 때문에 이번엔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기차주는 지금 전기차가 유튜브에 보면 여기저기 뭐 전기차주 좋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위험한 위치입니다. 자리가 오히려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주 솔리드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 오르지 못한 종목들 만약에 지금은 2350까지 올라왔지만 코스피가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들어가기는 애매한 자리입니다. 왜? 2370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2370에서 75니까 거기서 다시 꺾여서 2300까지 내려온다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는 우리는 애매하죠. 차라리 좀 기다리셨다가 좀 더 가더라도 관망하시고 그 다음에 꺾여서 내려오는 걸 기다려서 요때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고 싶은 종목들 또는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 이제 빼고요. 최근에 다시 또 눌림목 받고 아까 저기 3호 건설이었나요? 있었죠. 그죠? 대림건설이었나요? 그런 종목들은 보면 이미 먼저 눌림목 받죠. 한 2주 정도 눌림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솔리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2주 정도 눌림 받고 나면 그런 종목 보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주봉상 1주, 2주, 이제 3주 들어왔죠. 그럼 한 번 더 밑에 눌러주면 한 달 정도 눌림목 받는 건데 자, 근데 이 종목은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늘었네요. 여기서 이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왜 갑자기 이 종목이 거래가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다음 잠잠했거든요. 조용했는데 갑자기 거래가 터졌는데 많이 어디서 추천을 한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좀 많이 달라붙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요. 요 자리 28,000원 정도 28,000원 정도를 이탈하면 좀 곤란하다. 28,500원입니다. 잠깐 볼까요? 요 양봉이 얼마죠? 종가가 28,250원. 네, 28,250원이나
아니면 또는 28,000원 정도, 예, 그 자리 정도 오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하고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한번 그런 기회가 한번 오지 않았나. 금요일 저점이 얼마죠? 28,400원이죠. 아마 요 정도 오면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이 자리를 금요일 날 저점 28,400원을 깨면 그때는 여러분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오는 거라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요 자리를 깨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요 자리를 다시 돌파해서 돌아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9,350원 정도 돌아서는지를 확인하시고 바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28 코스피 2,300까지 밀리게 되면 이 정도 좀 밀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틸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버튼 지점에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죠. 코스피 2,300 근처 오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런 종목이 또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주 잠깐, 전기차주는 조정을 받고 올라오더라도 이번에 시세를 줬기 때문에 한번 쉬었다가 충분히 행보를 하다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순환매를 잘 타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